자, 이번에는 열쇠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쇠 고리는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대로 잘라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시접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접을 1cm를 주세요. 대신 여기는 바이어스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접을 안 주셔도 됩니다. 밑에 부분은 시접을 안 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곡선 부분만 시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cm씩 주시면 돼요. 곡선 부분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1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함께 이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대로 외곽선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여기 위에 부분만 준 거,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랫부분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감에다가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을 뒤집어서 이렇게 안감의 앞부분에 패턴을 대주시고요. 저는 패턴을 미리 두꺼운 종이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일단은 이대로 다 그려놓으신 다음에 아까 그 자수 부분에 그 시접을 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시접을 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시접을 놓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 패턴대로 그려진 선이 이제 바느질 선이 되는 거고요.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부분, 자수 부분이 마주보도록 놓아줍니다. 여기 위에다 퀼팅 솜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요 겹쳐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침을 해주세요. 시침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침을 해줍니다. 자수 부분이 다치지 않게 잘 시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신 퀼팅실, 퀼팅 바늘로 이 바느질 선을 그대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뒤에 이제 퀼팅 솜을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선에 맞춰서 솜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뒤집어서 이 바느질 선에 가깝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큐티솜을 들어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큐팅솜을 바짝 자르지 마시고 살짝은 남게 잘라주셔야지 큐팅솜 이게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남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뭐 상관없는데 약간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다 했으면은 가위밥을 내줍니다. 가위밥 곡선이기 때문에 가위밥 많이 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직선 부분은 가위밥 안 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다음에 곡선 부분 잘 나오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패키지 안에 보시면은 뒷면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있을 거예요. 저 이거는 패턴을 미리 그려놨고요. 얘네들도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게 이제 뒷면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앞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 두 개를 이제 이어줄 건데요. 이어주기 전에 겉면에 원단을 반절을 접으세요. 반절을 접어서 여기 맨 끝부분에 표시를 해줍니다. 살짝 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띄워놓고 바느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줬으면은 뒷면과 앞면은 이렇게 서로 이어줍니다. 어떻게 이어주냐? 공그르기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안감을 먼저 한번 공그르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겉감을 이어서 바로 공그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늘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 줬어요. 왜냐면 매듭이 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거 여기 높이 위치 잘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그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 한번 겉감 한번 하는 이유는 그래야 좀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구성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두 번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공구르기를 하냐면, 여기 가운데 표시를 해줬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한 0.3mm 정도는 여기 가운데 표시한 데에서 0.3mm 정도는 띄워주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그래야 끈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구멍이 너무 크면은 끈이 안으로 또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어주시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같이 겉감과 겉감을. 이 부분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되돌아옵니다. 공구르기 한 부분을 되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겉감을 공구르기 하면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감과 겉감을 공구르기 하면서 되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굳이 매듭을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바이어스를 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반대편도 여기 해준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앞면과 뒷면을 다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꺼내놨습니다. 바이어스를 반절을 접고, 그 다음에 반에 반을 접고, 또 반에 반을 접으세요. 반에 반을 접어서 이렇게 좀 이 접힌 부분 한쪽 윗부분을 이렇게 물에 지워지는 수선펜이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선을. 여기 선을 한쪽만 그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 원단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수선펜 자국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에 식별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놨고요. 자, 겉면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해줄 거예요. 겉면의 뒷부분에서부터 표시를 해준 부분이 위로 가게
위로 가게 해주시고, 이 표시를 해준 선을 따라서 모두 함께 홈질을 해줍니다. 이때 홈질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 끝부분이 아니라 한 1.5cm 정도 안으로 들어온 부분부터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적고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원단이 좀 두껍기 때문에 바느질 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바느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꺼운 부분은 그냥 바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바느질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밀듯이 바느질을 하면은 굉장히 손이 아파서 힘들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끝부분은 미리 조금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느질 해줘야 하는 바이어스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홈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한 바퀴를 다 바느질을 해줬는데 여기를 넘어서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충분히 넘어서까지 바느질 해주시고요.
한참 안에 가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다음에 남는 바이어스는 방향을 맞춰서 사선으로 잘 잘라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꽁다리 남아있죠? 이것도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바이어스를 한 바퀴 다 하셨으면은 이 아이들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완전히 다 뒤집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만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펴주세요. 펴주시고 이 부분, 접혀 있는 부분을 잘 맞춰서 한 바퀴 딱 야무딱스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접으세요. 보시면은 여기 경계선과 여기 경계선이 딱 닿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완전 본체를 감싸듯이 덮어주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마무리되는 부분은 손으로 잘 잡으면서 접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제일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예쁘게 빼주려면은 잘 해줘야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잘 이렇게 감싸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구르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공구르기를 시작을 할 때 여기 안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마무리된 부분에 옆에서, 오른쪽 옆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듭은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바늘을 여기 바이어스 안으로 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매듭이 숨게 되겠죠? 그리고 공그리기 하는 선은 여기 보시면 홈질한 선을 바이어스가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주면서 홈질한 선의 아랫부분에다가 공구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르기 해줍니다. 그래서부터 한 바퀴 뺑 돌면서 공구르기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손으로 모양 잘 잡아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바이어스와 안감을 가진 공구르기 해주는 건데 이때 겉감에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공구르기 해주셔야겠죠. 실이 길어서 자꾸 걸리네요.
자, 지금 한 바퀴를 다 했는데요. 지금 이 바이어스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공구르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이어스로 나와가지고 바이어스와 바이어스를 같이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여기를 연결을 시켜놔야 좀 더 이쁘더라고요. 조금 귀찮은 작업이지만 그래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뒤집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공구르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렇게 지금 약간 여기 밑에서 나왔거든요, 린넨에. 여기에서 다시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안감으로 놔줍니다. 안감으로 놔준 다음에 이 안감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땀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땀을 떠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숨겨주시는 겁니다. 딱 잡아당기면 매듭이 숨어지거든요. 매듭이 다시 나와버렸어요. 매듭은 다시 한번 딱 숨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짝. 네. 자, 이렇게 해서 본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손으로 모양 잘 잡아주시고요. 이제 세탁하실 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쇠고리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끈이 있을 텐데요. 이 끈을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어주고 나무 구슬이 있을 텐데 나무 구슬을 보시면 이렇게 넓은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넣으실 때는 자, 여기를 이제 접은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넓은 구멍 쪽으로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끈이 좀 약간 뻑뻑해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뾰족하지 않은 가위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끈을 눌러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구슬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슬은 좁은 쪽을 먼저 넣어줍니다. 좁은 쪽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끈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은 이 끈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끈을 그러면은 좀 잡아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묶어줄 거예요. 자, 한번 묶어줍니다.
되도록이면은 뭐 이렇게 맞춰서 끝에 맞춰서 잘 묶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 당겨 주셔야 됩니다. 풀리지 않게 많이 잡아 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슬을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꽉 힘을 줘서 이게 다 끼워지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좀 잘 안 끼워지는 것 같다 하시면은 목공용 풀이 있어요. 저는 이 무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목공용 풀을 이 끈 아래쪽에 주변에다가 살살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시진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조금씩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건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건조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면 안 되시고요. 자, 이제 이 커버를 준비를 합니다. 커버 보시면은 그때 바느질 할 때 여기 가운데 끝에 부분은 구멍을 남겨 놓았잖아요. 이 구멍을 좀 약간 벌려준 다음에 구멍으로 끈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 구멍 만약에 좁게 해가지고 좁게 만들어서 끈이 잘 안 들어간다 하면은 이렇게 가위로 눌러 주셔도 되겠죠. 가위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물건이 있으면은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 손을 여기 안으로 집어 넣어서 이 끈을 마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끈이 있거든요. 끈을 마저 빼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열쇠고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열쇠고리 걸어주실 때는 이 고리에다가 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오링에다가 끈을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둘 중에 아무 걸로나 골라가지고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열쇠고리가 끈이 이 힘이 세서 이렇게 손으로 하기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좀 벌려준 다음에 끈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빼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딱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실 때는 이 구슬을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좀 약간 잠금 기능, 약한 잠금 기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척키를 넣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짠 척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잡아 당기면 쏙 이 커버에 들어가도록 척키가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잠금 기능을 하도록 나무 구슬까지 끼워냈습니다. 이렇게 척키를 열쇠고리에 걸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척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열쇠도 물론 이렇게 넣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